안녕하세요. 맹꽁 여사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밤부터 종일 비가 오네요. 새벽부터 비가 오더니 종일 낮에도 비가 오고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에 만보 걷기 운동은 꼭 합니다. 스트레칭 30분 하고 걷는 운동 만보. 아주 건강에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운동으로 제가 지금까지 그냥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운동이 그렇게 우리 몸에 필요하다는 것을 나이가 먹어갈수록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일기 공개하겠습니다. 영화 구경. 요즘 영화 국제시장이 하도 인기라고 해서 예배 후에 혼자서 영화관을 찾아갔다. 아직도 감기로 운동도 사우나도 하지 말라고 해서 극장을 찾아간 것이다. 난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울었는지 손수건이 젖도록 울었다. 혼자 가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다. 스토리 자체가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였고 그 시대를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냥 저절로 눈물이 흘렀다. 6.25 이후에 이북에서 피난 나와서 고생하면서 살아온 이야기가 줄거리였다. 소독으로 간호사로 탄광으로 또 월남 파병으로 돈 벌겠다고 목숨을 담보로 하여 살아온 우리들의 아픈 역사를 영화로 만든 것이었다. 60, 70대들은 아마도 울지 않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2시간 동안 어찌나 몰입을 해서 봤는지 영화가 끝나고 한참 동안 멍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한참 만에 정신이 돌아왔다. 정말 오늘은 난생 처음 혼자 영화를 보고 운 날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을 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기업인들과 국가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크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15년 2월달입니다. 형주 엄마. 오후에 오랜만에 형주 엄마가 전화를 했다. 퇴근하고 저녁을 먹지 말고 꼭 오라는 것이었다. 요즘 우리 상가 3층에 교복집이 입점을 하여서 신입생 옷 수선을 하러 입점을 하여서 신입생 교복 수선을 내가 해주기로 해서 일이 굉장히 바빠서 토요일은 재미 언니가 와서 도와주기도 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상희가 와서 도와주었다. 그런데 거절할 수가 없었다. 성남 은행동을 어렵게 찾아갔다. 형주 엄마가 추운데 행길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형주 아빠는 식당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오랜만에 만남은 반가웠다. 아구찜을 시켜놓고 맛있게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올 8월 달에 수서에 있는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온다는 것이다. 며느리도 분당으로 이사를 했으며 며느리 애들도 5학년, 4학년, 3학년이라고 한다. 큰손녀가 피아노와 미술을 잘해서 여러 번 상을 탔다는 이야기도 했다. 또 형주도 치킨 가게 1년 만에 본전을 뽑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요즘 불경기라서 처음만은 못하다고 한다. 형주 아빠는 하루에 매일 소주 한두 병씩을 드신다는 것이다.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끝이 없었다. 식대를 내가 내려고 일어나니 강하게 형주 엄마가 내겠다고 식대를 낸다. 나이 먹고 조리원 다니면서 어렵게 번 돈인데 생각하면 가슴 아픈 돈이라서 꼭 내가 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형주 엄마가 냈다. 형주네 집으로 가자고 해서 가보니까 공동체에 갖다 주라고 헌옷을 구해 놓았으며
복분자 액기스와 국물을 낼 수 있는 멸치를 준다. 옷은 아주 옛날 옷이라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입을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 말은 할 수 없어서 무조건 고맙다고 진심으로 내 마음을 전했다. 복분자 액기스는 해마다 줘서 잘 먹고 있다. 형주 엄마도 허리가 너무 아파서 무거운 것을 들을 수가 없어서 날 보고 차가 있으니까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형주 엄마가 큰아들 하늘나라 보내고 형주 아빠 교통사고로 양쪽 다리 못 쓰고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자 부족하지만 꾸준히 내가 쌀을 공동체를 통해서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냥 못 넘어가고 꼭 인사로 무슨 때마다 날 챙겨주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여간 형주 엄마는 참 좋은 사람이다. 형주네 형편이 좋아져서 형주 엄마가 고생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15년 2월 구정을 준비하며 오늘 오전에 큰아들과 시장을 보러 갔다. 공동체에서 알탕과 홍합을 먹고 싶다고 해서 시장에 갔더니 어찌나 사람과 차가 많은지 난 처음으로 알탕 재료를 샀는데 여러 가지였다. 생선알이 여러 가지였다. 골고루 2근씩만 샀다. 홍합은 2자루 사고 집에는 보관할 데도 없어서 알탕 재료를 야탑동에 있는 전도사님 숙소에 전하고 홍합은 아들을 식당에서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전해주었다. 작은 아들은 요즘 열흘째 이사를 하느라 너무 고생을 하고 또 복잡한 모양이다. 아직도 집을 다 옮기지를 못했다고 한다. 야탑에 살던 집이 팔리는 바람에 판교에 있는 지금 아들 사는 집으로 새 집이 합쳐서 사는 것이었다. 공동체가 5군데로 나누어서 살았는데 큰 집을 얻어가지고 저 3군데가 합쳐서 한 군데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10명이 살던 집이 30명이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겠나. 그런데 아들은 살이 쪽 빠져서 반가웠지만 혹시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생각하고 살짝 걱정도 되었다. 목사님도 거칠해 보여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인도네시아 선교에서 오시자마자 이사하시느라 모두가 지쳤을 것이다. 그래서 어저께 찜질방에 가서 자고 나와서 점심 먹고 집에 가려고 식당에 왔다고 한다. 하여간 밥 먹고 공동체는 판교로 우리는 NC에 있는 대형 슈퍼로 갔다. MC에 있는. 난 처음 가보는 슈퍼였는데 정말 큰 슈퍼였다. 그곳에는 우리 가족들 먹을 것을 사가지고 집에 오니까 3시였다. 명절 음식을 며느리랑 나눠서 하니까 복잡하지 않고 좋고 편리한 점도 많았다. 난 김치와 나물무침, 부추전을 했고 우리 며느리는 동그랑땡과 국을 했고 쭈꾸미 볶음도 했다. 7시에 저녁을 먹으러 아들 집으로 갔더니 며느리가 표고버섯 전을 어찌나 예쁘게 예술적으로 붙여놨는지 난 감탄을 했다. 대단한 솜씨였다. 쭈꾸미 볶음도 맛있게 하고 다들 잘 먹었다. 난 어저께 교복 수선을 하고 수금을 했다. 목돈으로 55만 원을 수금을 했는데 고생은 많이 했지만 기분은 참 좋아서 교복 매장 직원들에게 생과일 주스를 한 잔에 3,500원짜리를 직원들에게 전부 돌렸다. 직원들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힘들게 번 돈 값지게 쓰는 행복을 오늘도 체험을 했다. 모든 것 감사하며 행복한 명절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명절날
구정날 아침 9시 반 아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큰아들이 인도를 했다. 시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새해의 소망을 돌아가면서 나누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감사의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찬양 시간에 찬송을 하는데 9개월짜리 손주, 우리 작은 손주 선우가 어찌나 좋아하며 박수를 치던지 너무나 귀여웠다. 우리 선율이는 할머니에게 세배하라고 하라고 하니까 안 한다고 울기 시작해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혼자서 안방에서 터지게 울었다. 예배 후 밥을 먹고 야탑에 있는 전도사님 숙소로 가서 처음으로 알탕을 끓이는데 모든 양념 재료를 넣고 아무리 끓여도 알탕 맛이 안 나서 고민을 하면서 또 인터넷을 뒤져서 알탕을 맛있게 끓이는 법을 찾아서 해봤지만 그래도 맛은 별로였다. 음식을 다 만들어서 아들이 사는 집으로 음식을 전부 싸가지고 차로 싣고 갔다. 거기서 점심을 먹었다. 식사 후에 남자들은 축구를 하러 나가고 여자들은 집에서 영화를 보고 나도 우리 선율이랑 집에서 놀았는데 선율이가 어찌나 잘 노는지 편했다. 거기는 애들 놀이방을 하나 꾸며 놓았는데 장난감이 어찌나 많은지 애들이 너무 잘 놀았다. 그 공동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장난감을 그렇게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보다도 장난감만큼은 아주 많습니다. 윤진 선생님이 남편과 함께 두 애들을 데리고 와서 애들이 모두 6명이었다. 다들 비슷한 선율이 또래였다. 6시쯤 돼서 가자고 했더니 우리 선율이는 더 놀다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떼를 쓴다. 난 지난 추석에 일이 생각이 나서 어머니 또 화날까봐 아들을 재촉해서 집으로 왔다. 가정의 평화가 제일이니까. 목사님께서 왜 저녁도 안 먹고 가시냐고 말리셨지만 집에 애기랑 혼자 있는 우리 며느리가 기다린다고 꼭 가야 한다고 하면서 나왔다. 선희 선생이 어제 가져간 홍합으로 부침을 했는데 먹을 새도 없어서 그냥 싸가지고 집으로 왔다. 며느리와 함께 맥주와 녹차 먹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다. 윤진 선생이 섬기는 교회에 30세 먹은 신실한 아가씨가 있다면서 우리 아들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한다고 말을 한다.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이며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호감을 주는 아가씨라고 한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역자에게 결혼 상대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큰 그릇을 지닌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 아들 내외와 부천 동생 집을 방문하다. 이번 설 명절을 연휴가 긴 편이라서 5일을 쉰다. 난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만 큰아들이 애들과 집에만 있으면 지루할 것 같아서 동생 집을 함께 방문을 했다. 동생네는 큰 집이라서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계속해서 손님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상이는 일주일을 친정에서 보내고 언니 온다고 동생은 여러 가지로 음식을 준비했다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상혁이 내외도 오고, 상혁이는 동생 아들입니다. 우리 손유리와 하준이는 같은 또래라서 어찌나 잘 뛰고 노는지 정신이 없었다. 4살짜리 친구들이다. 점심 먹고 상혁이는 3시에 가고
우리는 5시에 집에 오니까 6시 반이었다. 잘 놀고 잘 먹고 적당한 시간에 왔는데 우리 큰아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으다. 술도 한 잔 못 먹고 온 것이 그랬나 싶다. 한국 문화는 술도 한 잔 하면서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애매한 모양이었다. 난 일찍 와서 쉬고 내일부터 일하면 딱 좋은데 오늘도 무사히 감사하게 지나가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이미 언니, 내일까지 연휴지만 난 오늘부터 출근이다. 교복집이 문을 열면 나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생들은 많이 오지 않았다. 오후에 앞집 금빵 사장님이 나오더니 명절 음식 부침을 갖다 줘서 잘 먹었다. 3시쯤 제이미 언니도 오셨다. 교복 일이 바쁠 때마다 큰 도움이 된다. 오늘은 안 오셔도 된다고 했는데도 혼자 심심하다고 놀 겸해서 오셨다고 한다. 함께 놀다 또 일도 하면서 6시쯤 언니가 언니 집에 가서 밥을 먹자고 한다. 시골에서 시골 반찬을 가져왔으니까 가자고 하셔서 6시에 문을 닫고 함께 가면서 난 언니에게 그동안 교복하느라 수고해준 언니에게 봉투에 금일봉을 담아서 드렸더니 강하게 안 받겠다고 반대를 한다. 나에게 도움 받은 것도 많고 일하는 게 재미있어서 했다고 얘기를 하신다. 그러나 나도 그런 게 아니라면서 내 마음 좀 편하게 받으라고 하면서 강하게 나도 언니에게 드렸다. 언니 집으로 그렇게 해서 갔다. 언니는 뜨거운 밥을 새로 하고 맛있는 시골 반찬으로 한 상을 차려주신다. 난 너무 잘 먹고 올 때도 묵과 도토리묵과 깍두기 또 물김치 식혜 등을 한 보따리 싸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다. 언제 봐도 변함없는 사랑스러운 본받을 게 많은 언니다. 이런 언니랑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언니는 우리 친언니의 친구입니다. 저는 언니랑은 친하지 않고 언니 친구랑 그렇게 평생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내려놓음. 오후에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난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병일 씨가 죽었다는 소식인가 하고 아빠 돌아가셨니?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 아휴,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을 찾으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내 삶을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는 느낌이었다. 그동안 나의 십자가였다. 장례는 토요일날 치렀다고 한다. 장례를 치르고 저한테 연락을 하는 것이다. 두 아들이 밤늦게 가서 인사만 하고 왔다고 한다. 쓸쓸한 장례식장. 안 봐도 눈에 선하다. 성욱이가 상주 노릇을 하더라고 한다. 성욱이는 우리 신우 아들입니다. 큰 고모가 장례 절차를 물어보셔서 모든 문제는 고모들 뜻대로 하시라고 했다고 한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였다. 뒷바라지 하느라 동생들이 고생했을 것이다. 4명의 우리 고모들 생각하니 내 마음은 편치가 않았다. 병원비는 큰 고모가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었다고 한다. 모든 경비는 보험금으로 충당을 했다고 하더란다. 너무 잘한 일이라 생각을 했다.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오빠, 동생들이 마지막을 생각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모양이었다. 그리고 고모들이 모두가 엄마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한다. 옛날에 철이 없어서 나에게 너무 못해준 게 많았다고 용서를 빌더라고 한다. 남편 때문에 힘들게 살고 시부모님에게 너무 잘해준 점 꼭 만나서 앞으로는 서로
교류하면서 살고 싶어 한다고 한다. 우리 신우들은 이제야 철이 난 모양이다. 엄마만 만나겠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만나게 해주겠다고 한다. 내가 말하길 서로가 상처가 많고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 그때 만나자고 말했다. 놀라운 것은 큰 고모도 첫 남편과 헤어지고 10살은 위로 보이는 남자분과 살더라는 것이다. 그 소식은 정말 나는 놀랍고 충격적이었다. 병일 씨 나이 올해 63살이다. 자기 관리만 잘 했으면 청청하게 살 나이다. 청청하게 살 나이다. 그 사람은 살면 살수록 여러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그동안 큰 고모가 여러 가지로 얼마나 힘들고 창피했을까. 하나님 모두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다 용서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만치만 살다 가게 하신 점 감사합니다. 모든 주변 동생과 지인들에게 패기치며 살 사람, 오래 살으면 오래 살수록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집니다. 적당히 살다 떠나게 하신 거 축복이고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떠난 사람에게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 또한 치유해 주시옵소서. 저는 애들 아빠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2015년 3월달입니다. 신우이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하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건강하세요.